예, 시간 관계상 요 연재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번 세션의 마지막 연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송민 차장님이시고요. 현재 한국 스트라이커에서 재직 중이시고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교에서 보건학 석사를 마치셨습니다. 발표하실 내용은 MFDS 어프루벌 앤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송민입니다. 저는 한국 스트라이커에서 소개해 주신 대로 보험 업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그동안 근적외선 인도시아닌 그린 형광 영상 이미지 관련해가지고 좀 여러 차례 신의료 기술을 진행해온 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산부인과에서 사용하는 감시림프대 매핑 관련해 잘 안 들리실까요? 네, 대표적으로 저희가 진행했던 신의료 기술 관련해서는 산부인과에서 신의료 기술 통과했었던 감시림프대 매핑이 통과가 된 바가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 폐구역 절차술 관련해가지고 신의료 기술 통과된 바가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경험했었던 그런 정보를 좀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이 행위를 시행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팁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올해 3월에 복지부로부터 이제 아래와 같은 고시문이 발령이 되었습니다. 통과된 의료기술명은 폐구역 절제술을 위한 근적외선 인도시아닌 그린 폐구역 경유형 탐색술이고요. 특히 여기서 주의 깊게 좀 보실 만한 부분이 고시문 하단의 참고사항을 보시면은 요 신의료 기술에 사용하는 인도시아닌 그린 이 약제는 모프라벨이기 때문에 심평원으로부터 허가초과 사용 약제에 대한 승인을 반드시 받으라고 이렇게 고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런 절차들을 밟아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G 이용하는 렁 세그멘텍토미 시행 절차인데요. 저희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이 신의료 기술 행위에 대해서 급여 적용을 받기까지 진행해야 하는 절차는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개별 요양기관들에서 이 ICG 허가 범위를 초과하는 약제에 대해서 IRB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승인을 받으실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한 3-4개월 정도 걸릴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IRB 승인을 받으시고 나게 되면은 승인 후 15일 이내에 아까 앞에서 고시문에서 얘기를 했었던 허초 비급여 사용 신청서를 반드시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허초 비급여 사용 신청서 역시 각각의 개별 요양기관에서 접수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승인 통보까지 나오기는 한 6개월 정도가 걸리기는 하지만 요 건 같은 경우는 이미 신의료 기술이 통과해가지고 고시까지 발령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심평원으로부터 요 승인 통보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곧바로 서류를 접수하시고 나서 바로 즉시 요 신의료 기술을 시행하실 수가 있으시게 됩니다. 근데 이 신의료 기술 시행하시게 되면은 또 개별 요양기관에서 심평원에 접수하셔야 되는 서류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양급여 행위 평가 신청서라고 하는 서류인데요. 첫 행위를 시행하시고 나서 반드시 30일 이내에 서류 접수를 반드시 해두셔야 되시고요. 만약에 요 30일 초과하시게 되면은 비급여로 환자에게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시간차는 있겠지만 개별 요양기관들에서 이렇게 행위를 시행을 하시고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은 심평원에서는 이렇게 접수가 된 결정 신청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요 신의료 기술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요양급여로 적용할지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은 한 2-3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그동안에 저희가 좀 계산을 해오고 있고요. 급여까지 다 적용이 되고 나면은 행위 자체로는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ICG 약제 자체는 여전히 오프라벨이기 때문에 계속 비급여로 환자에게 청구하실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각각 개별 요양기관들에서는 요 행위를 이제 시행하시기 위해서 꼭 2가지의 서류를 심평원에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한 가지는 약제 허가초과 약제랑 관련해서 약제를 비급여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약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신청서를 접수 먼저 해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나서 행위를 시행하시고 나서 요 행위의 신의료 기술 행위에 대해서 요양급여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요양급여 행위 평가 신청서를 반드시 심평원에 요 2가지 접수해 주셔야 되십니다. 요 서류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절차는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랑 다 동일한 거라서 좀 스킵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ICG 약제 사용하실 때마다 환자 동의서를 취득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약제 사용 내역에 대해서 심평원에 보고하셔야 되는데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자료 심평원에 보고하시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서류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신청서라고 하는 신평안에 접수하시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서류 이제 커버 위에 보시면은 이제 그 신청하는 약재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데 인도시아닌 그린에 대한 중성분명 들어가게 되고요. 이 제품명은 지금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허가되어 있는 약재가 지금 3가지가 있습니다. 동인당 인도시아닌 그린이랑 제일약품의 디아노 그린, 마지막으로 올해 한 2월 정도에 허가를 받은 셀비온 그린이라고 하는 약재가 있는데 현재 이 셀비온 그린은 아직 허가만 완료되었고 약가가 등재가 되었지 않기 때문에 약가가 등재되지 않은 이 약재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사용하겠다라고 신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인도시아닌 그린 공급 이슈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은 비급여 사용 신청서 접수하실 때 가용 가능한 약재를 전부 다 한꺼번에 신청하시는 거를 그렇게 좀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서류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들은요, 주로 이제 약재 정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신청 약재 특장점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고 이 행위에 대한 장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대상 환자를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지 이 투여 대상과 투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고시문 안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출 논문도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양식 다 있으니까 양식에 맞춰가지고 요약하셔가지고 제출하시게 되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원내 IRB 승인 받은 승인서 여기에 같이 첨부하시게 되면은 이 신청권은 이제 완료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신평원으로부터 이렇게 초과 비급여 사용 승인 통보서라는 공문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 통보서 공문에는 뭐 통보서 받은 날부터 승인 범위 내에서 사용하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신의료 기술로 통과된 건이기 때문에 서류 접수하시고 나서 그 접수증을 갖고 계시면은요, 그 바로 행위 시행 가능하시고요. 요 뒷장에 붙임 서류는 식약처에서 검토한 이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제품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승인받은 제품명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용 가능한 그런 약재들 같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위를 이제 시행하시고 나면은 이 요양급여 행위평가 신청서라는 서류를 이제 접수하셔야 되게 되는데요. 이 행위평가 신청서 접수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시적 비급여로 사용되고 있는 이 신의료 기술 자체를 추후에 이제 요양급여로 결정을 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요청서이고요. 결정 신청자는 이제 모든 개별 요양기관이 되게 됩니다. 신청 기한 아까 말씀드린 이 30일 꼭 엄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구비서류를 좀 보여드리면은. 이 구비서류 두 번째 구비서류를 좀 보시면은요, 그 상대가치 점수를 기록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가늠해서 유사한 행위랑 비교를 해보았을 때 이 신청 행위의 상대가치 점수가 좀 증가하는지 혹은 감소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가늠하셔서 대략적으로 기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상대가치 점수를 구성하는 목록이 직접 비용이랑 관련된 정보들을 같이 좀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 가장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임상 인력이랑 관련된 정보들이고요. 그 어떠한 인력 구분들이 몇 명의 인력들이 몇 분 동안 어떠한 업무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가장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시면은 그 나중에 심평원에서 요 상대가치 점수를 산출할 때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비용 중에 또 하나의 의료 장비와 약재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병원에서 각 개별 병원에서 사용하시는 의료 장비에 대한 정보들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사용하신 약재 정보 같이 적어주시면 되십니다. 특히 이 구비서류 3번에 그 비용 효과에 관한 자료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유사 행위랑 비교를 했었을 때 이 신청하는 행위의 그 장점과 단점, 임상적 유용성 이런 내용들이 같이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 대체 여부와 관련해가지고 신평원에서 나중에 비용 효과성을 판단할 때 현존하는 기술과 비교를 해서 이 신청한 기술이 어느 정도의 범위로 대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비용 효과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대체를 하는 행위인 건지 혹은 보완적으로 어떠한 현존하는 행위에서 보완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행위인 건지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첫 행위를 시행하셨을 거기 때문에 진료비 영수증 같이 첨부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신청권 역시 그 임상 문헌들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임상 레퍼런스 목록들이랑 이런 양식에 맞춰가지고 요약하셔가지고 결정 신청을 넣으시게 되면은 요건도 이제 신청권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 개별 병원들에서 결정 신청이 들어간 서류들을 기반으로 해서 신평원에서는 이제 이런
어떻게 요양급여를 적용할지에 대한 것들을 좀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 관련된 의학회나 이제 의협에다가 그 전문가 자문조회를 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개 이상의 학회에다가 보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좀 법정 기한은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학회 내에서 검토하셔가지고 이제 충분한 시간 가지고 회진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개 이상의 단체에서 이제 의견 조회를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합치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이제 트렌드가 좀 보이게 되면은 그 행위 전문평가위원회라고 하는 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게 되는 내용들은요,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대체 가능성에 대한 그런 행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이 신청한 행위가 비용 효과적인지, 이런 경제성을 좀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 원리에 부합하는 행위인 건지, 우리나라 현재 건강보험 재정 상태에서 이거를 얼마만큼 커버할 수 있는 건지, 필수급여로 해야 하는 건지, 혹은 환자가 일부 부담하는 선별급여로 해야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좀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은 건정심 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나게 되고요. 그 마지막으로 복지부에서 그 장강고시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이 행위는 요양급여로 적용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폐구역 절제수 요 과정, 그 보험 신청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사실 폐구역 절제수 이외에도 좀 여러 가지 적응증들이 신의료기술을 많이 통과한 바가 있고, 그리고 여태까지도 요양급여 적용된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선행 사례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심평원에서 어떻게 행위수가를 좀 산정을 해오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처음으로는 그 미세 현미경을 이용한 근적외선 인도시아닌 그린 비디오 혈관 조영술이라고 하는 행위명으로요. 2017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요 유사한 인도시아닌 그린 그 근적외선 행위가 신의료기술 통과했습니다. 그 당시에 급여 적용된 시기는 2019년도 8월 1일자로 적용이 되었는데요. 다 277이라고 하는 근적외선 인도시아닌 그린 비디오 혈관 조영술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보험 분류가 신설이 되었고요. 현재 기준으로 행위수가는 146,980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비디오 피부 혈행을 조영하는 이 기술은 2018년도 11월 달에 신의료기술을 통과했고요. 당시에 그 각 개별 병원들에서 이제 책정되어 있던 비급여 가격들은 한 15만 원대에서 30만 원대였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 2020년 2월 1일자로 이제 급여 적용이 되면서요. 기존에 신설되었었던 다 277 요 행위를 준용하게 되면서 동일한 146,980원으로 산정을 받은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동일한 유방암 환자를 치료하는 기술에서 파생되었는데 유방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었고 유리피판소를 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했었을 때 2021년에 11월 1일자로 요양급여가 적용이 되었는데 요 행위 역시 기존에 다 277 행위를 준용하는 것으로 심평원에서 결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그 동일하게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에서 파생된 동일한 그 기술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림프랑 관련된 요 조영술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비급여 가격이 일부 병원에서 20만 원대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아직 요양급여 적용은 되지 않았고 그 요양급여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심평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궁경부암이나 내막암 환자의 그 감시림프절을 탐색하는 요 신의료기술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신의료기술 통과했고 현재 비급여 가격은 한 100만 원대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감시림프절 탐색술 역시 아직 급여 적용되지 않았고요. 어떻게 급여 적용할지에 대해서 심평원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 행위들의 좀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은 혈관 조영이나 혈행 조영이나 관료를 평가하는 이런 행위들 자체는 기존에 다 277에 146,980원을 좀 준용하는 그런 좀 그런 경향이 좀 보여지는 것 같고 그 외에 림프랑 관련된 것들은 아직 결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기존의 행위를 준용하게 될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로 뭐가 보험 분류가 신설이 될지는 아직은 좀 알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제 여기 단계까지 쭉 다 거치시게 되면은 요양급여 비용이라고 하는 요 목록에 행위가 이제 등재가 되게 됩니다. 요 지금 다 277을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 다 277의 특히 요 주사항에 대한 내용을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은요.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서
비급여 사용 승인 받은 약제와 승인 기간에 한해서 산정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폐구역 절제제로 사용되는 요 인도시아닌 그린 기술 자체가 요 다 277 행위로 준용을 하게 될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로 또 보험 분류가 신설이 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긴 하지만 그 행위 요양급여 적용된 이후에도 ICJ 허가 초과 범위 약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개별 요양기관별로 이제 심평원으로부터 비급여 사용 승인을 득하셔야지만 보험을 산정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지금 연락처는 저희 회사 담당자 연락처인데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저희가 도움드릴 부분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